여러분 밤새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12월 8일 금요일, 지금 시간은 7시 15분 7시 15분입니다. 제가 7시에 집에서 출발해서 15분간 오니까 이제 이렇게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할 정도로 날이 많이 먼동이 텄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맨발을 완전히 벗었습니다. 지금 바깥의 기온은 영상 5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동풍이 2.3m, 초속 2.3m로 불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상 3도입니다. 영상 3도에 맨발을 완전히 벗고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좀 더 경치를 좀 많이 비춰줘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땅이 비춰지게 되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어싱을 하면서 왜 나만 맨발 걷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할 뿐이다. 자, 주제는 왜 나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남들이 전부 좋다고 얘기하는데 왜 나만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듯이 원고 없이 이렇게 즉흥 멘트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조금 불완전하고 좀 잘못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맨발 걷기 효과가 왜 없을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분석해보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맨발 걷기가 꾸준하고 일정하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좀 춥다고 안 하고 또 뭐 바쁜 일정 속에서 맨발 걷기 시간을 못 내서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맨발 걷기 리듬이 끊깁니다. 맨발 걷기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 이게 딱 맞습니다. 이 말보다 좋은 말이 없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 뭐 노가다 시장 같은 얘기죠. 그러나 이게 참 성실하고 이런 근면한 그런 삶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한테 내가 활성산소가 몸에 끊임없이 제거되다가 정전기가 매일매일 0볼트로 제거되다가 또 체온이 정상 체온으로 쭉 유지를 하다가 또 내 몸이 지구의 고유의 진동 주파수, 슈만 공명 주파수와 일치하다가 이런 게 끊긴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자, 그래서 스티븐 시나트라와 클린턴 오버가 진 어싱, 땅과의 접지가 치유한다, 이 책을 보면은 만성염증의 경우, 만성염증이 많이 개선되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만성염증의 경우 맨발 걷기를 계속 안 하거나 자주 멈추거나 하면은 효과가 좀 떨어진다,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발 걷기를 어쨌든 꾸준히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듯이 늘 땅에 결국은 자유전자가 올라와서 우리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정전기도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제거하는 활동이 결국은 땅 속에 있는 땅 겉에 드러난 지표면에 무수하게 존재하는 전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자가 달팽이 속도와 같이 흐름이 느리다. 그래서 1초에 1mm 밖에 못 간다. 그러면은 그게 1시간이 3600초, 1시간이 3.6m, 3.6m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1.8m 키잖아요, 보통 커봤자. 대략 그 정도 되겠죠. 1.8m를 넣으려면 3.6m의 반이잖아요, 절반. 그래서 30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30분은 웬만하면 이어서 꾸준히 하는 습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뭐 축구 이라니까 양말에 구멍을 뚫어서 일을 하든지,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좋은 여건에서는 낮에 따뜻한 시간에는 맨발 걷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한 30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꾸준함과 계속성, 그리고 연속성, 그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뭐 이렇게 자꾸 멈추고 뭐 했다 안 했다 이러면은 맨발 걷기라고 사실은 볼 수도 없어요. 이어져야죠. 자, 여러분들 그게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실제 맨발 걷기 효과가 내 몸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잘 이렇게 측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혈액 검사를 하면은 혈액 검사를 좀 더 다양한 여러 가지를 좀 한번 해보세요. 뭐 간도 하고 혈액, 혈관 이런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 검사만 해도 웬만한 거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기적으로 한 뭐 1년에 한 번이나 6개월이라도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 정도가 좋겠네요. 피 검사를 해보면은 전과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6개월 전과 6개월 후 그때 수치를 비교해 보면 분명하게 많이 수치가 개선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방간 수치, 그런 것이 많이 이렇게 낮아져 있습니다. 중성지방 수치 여전히 마찬가지로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 수치 그것도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몸속에 여러 가지 장애가 되는 수치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수치를 측정해 보면은 이래서 개선됐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시로 그런 맨발 걷기 전과 맨발 걷기 후 또 맨발 걷기를 하다가 일정 시간 후에 일정한 날이 경과하면은 그때 다시 또 피 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검사를 안 해보고 무턱대고 난 좋아졌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거 실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맨발 걷기를 했는데 실제 많이 낫거든요. 맨발 걷기에서 안 좋아졌다는 사람 없어요. 맨발 걷기 했는데 나는 건강이 더 악화됐다. 이런 분은 원래 악화됐던 질병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맨발 걷기로 좀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회복되지 못하는 질병일 겁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회복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얘기하느냐? 제가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고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도 몇 차례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조차도 내가 효과가 전혀 없다. 맨발 걷기가 어떻게 나만 없냐? 이렇게 하시는 분조차도 친구들이 만나면은 얼굴빛이 좋아졌다. 얼굴 색깔이 좋아졌다. 그 다음에 이제 유사하게 좀 젊어 보인다. 젊어 보인다 이런 말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몸이 가벼워졌다. 몸이 가벼워졌다. 그 다음에 이제 깊은 수면을 취한다. 그리고 수면 시간은 뭐 그렇게 길지 않아도 짧은 시간을 자도 그전과 같이 그렇게 피곤하지 않다. 자고 일어나면은 몸이 쾌적하고 가볍다. 자, 그리고 왠지 모르게 맨발 걷기 하면 할 동안에도 그렇고 맨발 걷기 끝나고도 기분이 상쾌하다. 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자체가 온몸이 개선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몸이 가벼워지고 상쾌해지고 또 혈색이 좋고 뭐 얼굴색이 좋고 그런 게 다 몸의 건강 척도가 얼굴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간접 증거들을 직접 내가 그것을 이렇게 채용을 해서 써야 되는데 이거는 뭐 그런 거 아닐 것이다. 뭐 이건 맨발 걷기 관련이 있냐. 이렇게까지 의심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내 몸은 좋아 있습니다. 맨발 걷기 해서 맨발 걷기 한 달 정도? 14일 정도 해서 내 몸이 종전보다 더 악화됐다.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제 인터넷 홈페이지도 제 이름 나오니까요. 그렇게 메일로 물어보면 됩니다. 전화는 제가 너무 바쁘고요. 낮 시간에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인가요? 원고 없이 그냥 즉흥 멘트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나이가 먹어서 가서 자꾸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네 번째는 약을 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왜 효과가 없는가? 약을 끊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자, 맨발 걷기를 하면 여러 가지 약을 많이 끊습니다. 14일, 2주, 또 그 다음에 한 달, 2달, 3달 이렇게 쭉 지나면서
첫 번째로 보통 끊는 게 혈압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콜레스테롤 약도 같이 끊습니다. 고지혈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당뇨. 이렇게 끊는 분들이 주위에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소염 진통제죠, 대부분. 그 다음에 좀 항생제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이죠. 이런저런 이유로 건강기능식품 많이 먹습니다. 자, 이걸 안 끊습니다. 저는 혈압약하고 콜레스테롤을 혈압약하고 당뇨 입구에 있는 거, 그런 거를 전부 다 약을 끊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기능식품 안 먹어도 되더라고요, 이걸 해보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걸 실제 끊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거 혈압약 잘못 끊었다가 내가 뭐 갑자기 중풍, 소위 뭐 뇌출혈 이런 거, 심장마비 이런 거라도 갑자기 오면 어떻게 나만 손해지. 그러니까 맨발 걷기 하면서 맨발 걷기 열심히 하면서 혈압약도 열심히 먹자, 이런 열심주의에 이렇게 취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의외로 맨발 걷기를 뭐 1년 가까이 했는데도 혈압약 안 끊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끊냐 그랬더니 의사가 끊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콜레스테롤 마찬가지, 당뇨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간단하게 혈압약은 뭐 갑자기 170, 요까지 180까지 올라가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겁내지 마시고 먼저 끊고서 혈압을 측정해 보세요. 그래서 혈압이 130에서 90, 그 안에만 이렇게 들어간다, 그 정도면은 정상 수치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은 점점 혈관이 노쇠하고 퇴행성으로 자꾸 온몸이 변화되기 때문에 혈압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나 혈압약 먹는다고 뇌출혈 안 걸립니까? 혈압약 먹는다고 갑자기 안 쓰러집니까? 전부 쓰러지고 뇌출혈 걸리는 사람들 다 혈압약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뭐 이런 그런 말도 있듯이 혈압약을 과감하게 끊고, 또 당뇨가 너무 심한 분들은 안 되겠죠. 그건 의사하고 상의해야 됩니다. 콜레스테롤 약 같은 거 이런 거 끊어도 이미 몸에 많이 내려가 있어서 정상 수치를 회복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복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습관적으로. 그런 경우에 끊어도 됩니다. 끊고서 재면 됩니다. 끊고서 뭐 한 14일 또 한 달 이렇게 지나서 혈압 측정해보고 저기 당뇨 수치, 콜레스테롤 이렇게 수치를 측정해보면은 정상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먹던 약을 한번 끊어보고, 그래서 괜찮은지 그 확인을 해보고, 그러고서 이제 그래도 끊어도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끊으십시오. 약을 끊지도 않고 덮어놓고, 나는 뭐 그냥 계속 그냥 맨발 걷기만 해. 그러면 그거 맨발 걷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약을 먼저 끊고 내 수치를 측정해봐라. 그리고 그걸 면밀히 관찰해봐라. 그래서 거의 정상 범위에 들어가면은 이제 끊어라. 예, 맨발 걷기에 그래야지 맨발 걷기를 확실하게 신뢰하고 맨발 걷기에 정말 내 건강을 모두 담보로 맡길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떤 강한 그런 배팅, 모두를 거는 그러한 그 생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 나만 맨발 걷기 효과가 안 나타나느냐, 정말 효과가 있는 거냐 잘 모르겠다.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다섯 번째. 자, 우리가 이 맨발 걷기를 하면은 활성산소가 없어지고 정전기가 제거되면서 우리 그 피 흐름이 아주 활발하고 피가 맑고 투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류가 개선되고 혈압이 낮아지고 온몸의 혈액이 활발하게 이렇게 그 전부 소통이 되면서, 그래서 건강이 자기도 모르게 개선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도 잘 오고 뭐 몸도 가벼워지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쉽게 이렇게 내가 잘 못 느끼겠다, 맨발 걷기 효과를. 그것은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반드시 가장 초보적으로 그걸 기초가 돼야 되는 그런 원리거든요. 물입니다, 물.
우리 몸속에 수분이 하루에 2리터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2리터 정도가 필요한데 이 물을 섭취를 안 해주면은 아니 뭐 물이 혈액인데 물이 들어가서 혈액을 만들고 체수분을 만드는 거거든요. 체수분은 저 온갖 장기에 다 이렇게 분포되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골고루 영양소를 다 온몸에 보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혈액은 뭐로 만들어지냐? 결국은 뭐 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을 섭취를 해야 된다 많이. 그래서 하루에 자기 땀과 소변, 뭐 대변, 또 뭐 이래 피부에서 또 스스로 발산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콧물도 있겠죠. 이렇게 외부로 나가는 물만큼은 놓줘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하루에 1.5에서 2리터입니다. 페트병 하나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2리터 페트병 있죠. 그런데 그만큼을 지금 못 넣어주니까 효과를 못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을 억지로 먹을 수 있냐? 참 어렵습니다. 물도 또 안 키야지. 물이 안 키잖아요. 그런데 물이 안 키는 이유가 뭐냐? 소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정량의 소금 하루에,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삼투압의 작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소금은 반드시 0.9% 함량이 필요합니다. 피 속에, 체수분 속에는 염화나트륨, 소금이 0.9% 함량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면은 제일 먼저 긴급하게 생리식염수, 결국 소금물을 투여해 주는 거예요. 그게 0.9%입니다. 그러면은 병원에 벌써 입원해서 그거 맞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졌어. 몸이 가벼워. 생기가 나. 그겁니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금과 물을 적절하게 섭취하라. 그러면 소금은 얼마를 섭취해야 될 거냐? 2리터 우리가 물을 먹기 때문에 0.9% 체액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2리터 속에 0.9%가 포함돼야 된다, 소금이. 그러면 2, 9, 18, 1, 18g이죠. 18g을 섭취를 해야 된다니까요, 소금을. 그게 적정량인데 이상하게 의료계에서 뭐 이렇게 해서 그것을 5g으로 WHO 그 권고 기준이 5g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소금이 부족하니까 또 그에 따라서 물을 안 먹게 된다. 또 그리고 몸에 어떤 항상성 유지와 체수분 유지에 많은 그 결핍을 가져온다. 그래서 소금을 꼭 섭취를 해라. 물도 또 꼭 많이 섭취를 해라. 그래서 소금을 많이 먹으면 물은 먹게 된다. 소금 많이 먹으면 물을 킨다고 그러잖아요. 소금 먹은 사람이 물 킨다. 그래서 옛말부터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뭐 소금, 고혈압에도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그런 그 통계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그런 조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당뇨라든지 또 뭐 위장장애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느냐, 오히려 플러스 좋은 효과를 미친다는 그런 학설과 그런 그 보고도 많이 있거든요. 통계도. 예, 그래서 너무 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일부러 소금을 이렇게 먹기는 저기 하다면은 그래도 음식에 많이 좀 이렇게 간간하게 해서 좀 짭짤하게 해서 국물도 많이 먹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빠른 시간 내에 맨발 걷기 효과를 느낄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게 면역 증강입니다. 면역이 증강되면은 온갖 병, 질병, 또 뭐 곰팡이 바이러스에서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NK세포라는 게 내추럴 킬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살상, 자연살해 세포입니다. 그게 면역세포의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NK세포가. 그래서 NK세포 활성도를 검사하는데 제가 맨발 걷기 전에 한 500 내외가 정상이에요, 그 수치가. 그런데 제가 한 3, 4개월 됐죠? 그 전에 NK세포를 검사했더니 2000이 나왔어요, 활성도가. 자, 이게 맨발 걷기 전후가 이렇게 명백히 비교되는 겁니다. 면역 증강, 혈액 검사하면 여러 가지 그 면역 세포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면역세포가 과연 활성화되는가. 맨발 걷기가 그렇게 면역 증강에, 면역이 증강됐으니까 몸이 좋아진 거예요. 결국 그렇게 좋은 거냐 했을 때 NK세포를 꼭 측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NK세포 활성도가 한 3, 4개월 하면은 2,000은 다 넘습니다. 제 몸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거의 재보면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외부의 항원이라면 병원체죠. 병균. 이런 거에 내 항체가, 내 면역 항체가 그렇게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형수술하기 전에 before and after, 성형 애프터, before and after, 여러분들은 성형수술하기 전에 자기 모습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사진 찍어 놓잖아요. 그리고 성형수술 이후에 애프터, 그걸 딱 보고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렇게 감지를 할 수 있듯이, 맨발 걷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내 몸의 변화를 유심히 관찰해서, 아, 이게 나아졌구나, 이게 나아졌구나, 항상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많이 측정도 하고 이러면서 실제 변화를 체감하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그래서 나는 그냥 그랬고 그래, 맨발 걷기, 또 주위에서 또 악평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댓글이 있어요. 그래. 아유, 그거 뭐하러 해, 추운데 몸산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면은 몸에 쌓입니다. 이 내 몸에 저축을 해 놓는 것이고 보험을 들어 놓는 것입니다. 자, 7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6가지 얘기한 것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심리적인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야, 내가 이제 맨발 걷기 했으니까 내가 어디 아픈데, 어디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그게 확실히 개선될 거야, 이런 확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확신감을 갖고서 맨발 걷기를 하는 사람하고, 날지 안 날지, 좀 낮을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하고, 별로 아직 아무런 효과 못 느끼겠네,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플라시보 효과라고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배가 아파서 이제 병원에 이제 의사가 왕진 가방을 들고 오더라고요. 그때 나이 많은 의사예요. 그분이 와서 왕진 가방을 들고 왔어요. 제가 막 복통이 심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알려서 부모님들 못 움직인다니까, 옛날에 앰뷸런스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의사가 왕진 가방을 가지고 왔는데, 참 그때가 좋은 시절이기도 하고 정겹기도 합니다. 제가 떼굴떼굴 굴르고 그러니까 그럼 너무 나이가 많아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 그때 내가 좀만 나이에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분도 의사 하잖아요. 의사는 정년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저한테 청진기를 여기저기 막 대더니 괜찮다 이러면서, 괜찮아 이거 너 깨병하는 거지 그러더니 배꼽에다가 앞가진기를 붙여주더라고요. 배꼽에. 그리고 앞가진기 빨갛게 이렇게 묻혀줘요. 그러고 너 날 거라고 그러면서 약을 뭐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밀가루 같아요. 지금 그게 소화제로서 뭔지도 모르겠고, 하여간 그때 그거 먹고서 의사 가자마자 바로 났거든요. 그런 기억이 떠오릅니다. 자, 이게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가 될 수 있다, 하면 된다, 잘 될 거야, 잘 살 거야, 태진아의 잘 살 거야 노래도 있죠. 잘 살 거야, 이거 노래. 그거와 마찬가지로 맨발 걷기 하면은 건강이 개선될 것이다, 내 질병이 훨씬 더 개선될 것이다, 종전과는 완전히 다른 몸으로 내가 한 6개월 이상 하면은 다시 새로운 몸으로 몸 전체가 바뀔 것이다, 어떤 그러한 강한 확신, 그러한 어떤 신념, 그런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바쁘게 그냥 이렇게 멘트를 하면서 떠들면서 이렇게 왔다고 해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정상에 또 이렇게
광교산 중간봉인 맷돌바위 정상에 이렇게 왔습니다. 야, 멀리 영서고속도로가 보이고요. 자, 이렇게 체육시설이 있고 저 바위, 저 맷돌바위가 보이죠. 자, 아주 현재 기온은 체감온도가 영상 3도, 바깥 기온이 영상 5도니까 아주 맨발 걷기에는 적정합니다. 제가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했는데 제발 하나도 좋죠? 하나도 뭐 이상 없죠? 그래서 그 영상의 기온에는 언제든지 맨발 걷기를 하면 좋다. 그리고 아예 이왕이면은 뭐 양말로 이제 떨어진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맨발로 딱 벗을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래야지 자꾸 더 추운 날도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계속성과 인내심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조금 춥다고 해서 안 하거나 뭐 조금 더 춥다고 해서 양말 뜰벗은 거 신거나 뭐 또 어떻게 어칭 신발 뭐 또 이상한 신발도 신고 다니고 그러는데요. 그런 거보다 웬만하면은 이 발바닥은 땅에 이렇게 직접 댈 수 있도록 어느 부분이라도 이런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멀리 해도 떠오르고 아주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여러분들도 어제까지 잘 안 됐던 일들 다 잊어버리고 이제 연말 불과 이제 23일 남았네요. 23일 남았네요. 오늘이 8일이니까 오늘 포함해서.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거 잘 마무리하시고 또 올해 쌓인 것을 내년으로 가져가지 않도록 맨발 걷기로 내 몸을 완전히 부팅을 해서 새로운 한 해에 여러분들이 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아주 귀한 그런 어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또 작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